고양동은 경기도 고양시 동양구의 우암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동입니다. 고양동은 도시 재생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곳인데요. 도시 재생 주민회의 주관하에 축제, 전시회, 공모전 등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고양동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의미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떠한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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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양동 동네 한 바퀴를 함께 하게 될 고양시청의 정동일 문화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양동 하면 대표적인 문화재가 사적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곳 벽제관이죠. 오프닝을 통해서 벽제, 그 중에 고양동, 이 고양동의 역사,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를 여러분께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동 그 벽제관지는 이렇게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가 터만 남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새로 이제 건물을 올리게 되면 문화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자체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 주춧돌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새 건물을 짓게 되면 문화재로서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다가는 새로이 문화재 복원이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 이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여기서 더 저 안쪽으로 도로 쪽으로 더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저 바깥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유지까지. 그래서 여기는 금방 복원보다도 이 건물 자리가 얼마나 넓었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흔적도 남겨져 있는 것은 6.25 전쟁 때 총알 맞은 총알 자국들입니다. 그걸 저희가 조금 보수한 거거든요. 6.25 때 얼마나 여기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동네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가게 될 호랑이 동굴로 피난 갔다. 그런 이야기가 전에 내려올 정도입니다. 마루가 보이실 거예요. 양옆에가 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요 사진이 다 시대가 틀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난간이 있어요. 이렇게 난간이 쭉. 여기 난간이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 감옥 같은 것만 있고 남겨져 있고 이 뒤에 있는 나무가 괴갑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괴갑수 나무가 이 공원 바로 뒤에 있던 겁니다. 여기 공포가 남겨져 있고 이 잘 쓴 글씨 푸를 벽자, 말발굽제자, 객사관자 이게 바로 벽제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석봉의 글씨로 알려져 있는 벽제관 바로 글씨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여기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벽제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걸 기리기 위해서 일본 총독이 오고 여기를 직접 그리고 신사참배 올리게 하고 복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꼭대기에 정자가 있어요. 이 꼭대기 위에 지금도 그 정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괴갑수 나무입니다.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그래서 괴갑수라는 명칭이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 왜군이 이긴 다음에 일본 왜군 외장이 여기다가 갑옷을 걸어놓고서 술 한 잔을 먹었다. 그래서 갑옷을 걸었으니까 괴갑수다.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나무가 바로 이 뒤에 나무가 있는데 잘못 오인이 돼서 지금은 저쪽에는 은행나무에다가 걸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그리고 일제 때 몇 번 수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원래 모습, 가장 오래된 모습은 이 모습. 그 다음에가 이 모습. 그 다음에가 이 모습. 이렇게 세 단계로 바뀌어진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을 이렇게 깎아 놓은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네모난 거면 아까 제가 별로 격이 높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팔각으로 만들었잖아. 이건 팔각으로 만든 거고 기둥이 아까 봤던 벽자관보다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군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루각이에요. 광활루나 촉성루 같이.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고주라 그래요. 이 고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기둥이란 뜻이에요. 이게 높게 기둥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비가 오면 이게 고주가 아니고 단주면 이 밑에까지 와서 나무가 썩어요. 근데 고주를 만들면 여기엔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썩지 않으니까 남겨져 있는 거죠. 이게 관청 건물 맞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네모난 건물이면 별로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는데, 그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요 근처에 백제 빌라라고 있을 거예요. 멀지 않은 곳 아래쪽에 그 백제 빌라 있는 요 일대가 옛날에 고향 군청 자리, 고향 군수가 살던 관사 자리는 따로 있고 여기는 고향 군청이 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동헌, 옛날에 동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길 이름이 동헌로일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그 동헌로의 유래가 여기가 됐으니까 나중에 어떤 분이 질문 좀 해주세요. 이거 그냥 놔둘 거냐? 어디로 옮길 거야? 옮기면 안 돼요. 군청 터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이쁘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안내판 만들어서 옛날 고향 군청 자리였다는 거 알려주는 것. 과연 고향동에 사시는 분 중에서 10명 중에 9분은 이거 모르실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알려주시는 게 도시재 예산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나이도 많고 제일 큰 나무예요. 오래되고 유명한데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정말 동네 한 바퀴 할 때 앞으로 이 나무를 고양동의 상징나무로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귀한 나무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내려가서 잠깐 볼까요? 네. 보시갈까요? 이쪽이 이번에 태풍의 나무가 가지가 나가서 그렇지만 가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암나무, 왼쪽에 있는 게 순나무, 왼쪽에 있는 게 순나무에서 뻗어나간 또 하나의 가지. 그래서 이 나무를 괴갑수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괴갑수는 이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벽제관 전투가 있을 때 이 나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5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괴갑수라고 표현하는 거는 맞지는 않는 거죠. 고양시에는 향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주에는 향교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3개의 마을이 합쳐져서 하나의 파주시가 된 거고, 고양시는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양시는 한 개의 마을이었어요. 그 증거가 향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양 향교는 크게 3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제사를 지내는 기능, 두 번째가 강학, 공부를 하는 기능, 세 번째가 향촌 교화의 기능. 향촌 교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많을 때 여기 향교에 계신 분들하고 학생들이 다니면서 향촌을, 이 지역을 교화하는,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향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자, 우리 고양시에 39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향교하면 떠오르는 동네가 바로 이곳 고양동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나무도 향교골 은행나무, 이 도로도 향교로, 여기도 향교골. 왜냐하면 고양시 향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향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자부심입니다. 여기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성균관에 나아가지 못했고, 성균관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교는 지금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다시 되살리는 것. 옛날 것 하면 고리타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성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되살리는 곳.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도시재생이죠.
없애고 새로이 건물 몇십억 들이는 것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의 건물 이름이 명륜당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명륜동에 있죠. 그게 바로 이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를 밝히는 곳, 명륜당. 윤리,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이웃을 베푸는 것, 함께 할 때,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현장으로 이곳 고향 향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먼저 손을 씻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고 이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제양을 모십니다. 여기는 중국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데 공자님, 맹자님이 다 여기 계시고, 우리 율곡 이 선생님, 퇴계 이황 선생님은 여기에 계시고, 최치원 선생님, 설청 선생님은 저 건너편에 계시고, 이렇게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기둥이 중요한 건물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둥근 기둥,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분들이 계시니까 양옆에 네모 기둥,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좀 높은 데 있고, 혹시 홍수가 지고 물이 흐르더라도 이렇게 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시아에 하나밖에 없는 중남미 문화원 아닙니까? 저 남아메리카의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을 전시하고 있는 곳인데요. 정말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고향동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우리 것과 또 다른 나라의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고양시에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곳 고향동에 있는 중남미 문화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 바깥에 써져 있는 글씨들은 미군들이 쓴 거예요. 미군들이 6.25 전쟁하고 김신조가 넘어간 다음에 지금 거기 보게 되면 4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제대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자기 제대할 날짜와 한국에서의 느낌을 낙서로 쓴 거예요. 우리 다른 데 가면 우리도 낙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남겨져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돌은 원래 이 위에 있던 돌이에요. 여러분들 위에. 거기 돌이 떨어진 거예요. 그 입구를 지금 막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제 몸으로, 제 몸뚱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 18m쯤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넓은 광장이 나오고요. 거기 광장은 내가 서도 돼요, 키가.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면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어린아이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데가 있어요. 거기만 통과하면 또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 굴은 현재 그 누구도 끝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없어요. 몰라요, 그 깊이가. 다만 동네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물이, 이 굴은 행주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만 하시죠. 근데 행주산성에도 동굴이 있어요. 또 그분들은 고향동까지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서로 맞는데 얼마나 긴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를 보면 이 땅 속에서 기와장도 나오고요, 토기편도 나왔고요, 석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냐 하면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여기 살았던 흔적이 발견된 거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여기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여기를 파봤어요, 이 밑에를.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갔더니 유물이 한 현재까지 나온 게 120점. 여기서 나온 게.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좀 더 많이, 저 안으로 파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서 벽화가 나왔다, 왕대박.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에 석기가 나왔다. 그러면 고향동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이 동굴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옛날부터 하도 무서워서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무섭고, 호랑이가 산다고 해서 호랑이 굴인데 보통 어르신네들은 호랭이라고 해요. 호랑이라고 못하고 호랭이굴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다 함께 고양동 주민들과 함께 저는 이제 고양시를 대표해서 저는 시청에서 나왔고요.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고양동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앞으로 고양동의 밝은 미래가 보였습니다. 내려오면서 우리 아이들도 봤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정신이 잘 이어져서 고양동이 더욱 성장 발전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